233페이지 하단에 조합 설립 있지요? 하고 나서 이게 먹는 재미만 기억날 거예요. 진짜요. 합격하면 그때 좋은 기억들. 사람들은 공부할 때 고통스럽다 하는데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합격하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았다 이렇게 해요. 그때 교육받을 때 공부할 때 먹으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제일 납니다. 조합 설립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몇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게 조합 설립하려면 소유자 7명 이상은 발기 모임을 해야 돼요. 7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서 소유자들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전체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그러면 조합 설립하려면 전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면적의 등기부상 대장상 면적의 3분의 2가 되도록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전체 면적의 3분의 2 받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총수의 2분의 1이 안 될 수 있지. 그러면 추가로 동의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 꼭 명심할 점은 도시개발 조합 설립은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시군구청장에게 설립 인가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무조건 지정권자라는 말을 익숙하셔야 돼요. 자, 지정권자한테 갈 때 몇 명 이상이 모여서 7명. 재개발, 재건축은 5명. 다음 주에 2놈 죽고 5명 남아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내가. 이게 7명, 5명 다 안 헷갈릴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다 별게 다 헷갈려요. 그래서 7명,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누구 찾아가서 인가? 지정권. 인가 받고 30일 내에 등기를 해요. 등기해야 성립을 해요. 자, 1번 보세요. 조합 설립하려면 개발구역 토지소유자 몇 명? 7명. 동그라미 하고 이상이 다음 사항 포함한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거기 줄 칠만한 부분을 고득 처리했잖아요.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 받고 한 장 넘기세요. 넘기면 다음 페이지에 설립 등기 있지요? 조합 설립인가 있으면 당의 조합 대표하는 자는 설립인가 떨어지고 며칠 내? 자, 여기서요. 또 잠깐 머리 식히는 거예요. 설립인가 떨어졌죠? 지체 없이 등기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내는 거예요, 시험은. 지체 없이가 아니고 30일 내. 그것이 뭔 차이가 우리하고 관계 있냐고 그러죠? 객관식을 내야 되니까. 틀리게 해야 되니까. 떨어진 사람이 있어야 합격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30일 내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변경인가 신고 있나요? 자, 여기 이제 하나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 받으면 된다. 자, 여러분요. 조합 설립인가 떨어졌죠? 바꾸고 싶잖아요. 또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 근데 시험은 인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는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냅니다. 똑같아요. 인가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음에 대한 경미항상 변경할 때는 뭐 하면 되고? 신고. 그래서 박스에 신고 대상 2개 있는데 1번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라고 있나요? 야 줄 치는 거예요. 야가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줄치고 해도 그냥 맥없이 줄만 치는 사람 많거든. 자, 여러분요. 조합을 만들려면 조합장도 뽑고 그러죠. 이따 나옵니다. 이사 감사 뽑고 조합 사무실도 얻어가지고 여직원 뽑아서 전화도 받고 간판 달아야 될 거 아니요. 자, 조합 사무실 얻었죠. 그러면 조합 사무실에 주소가 들어가야 설립인가 해줄 거 아니야. 2년 만에 사무실 계약할 거 아니에요. 조합 사무소를 더 산 데로 옮기고 싶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도 변경할 때 인가 받아야죠. 그렇게 내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나머지 다 변경할 때 인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변경 인가 안 받고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주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소유자 동의 제일 중요한 거 원칙.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해당 개발구역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자, 동의들이 지금 여러 번 나왔죠 벌써? 조합 설립하려면 동의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밑에 박스에 기억만 줄치세요.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기출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개발구역 안에 땅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쫙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김씨, 이씨, 박씨 쫙 해서 엄상궁, 엄씨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김모씨, 이모씨 이렇게 실제 그 15회 때 나온 거예요. 전설의 15회. 그 15회 때 이런 엄청난 문제가 나온 거거든.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땅도 있고 서울시 땅도 있다. 실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 면적을 딱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래 놓고, 자, 조합을 설립할 때 최소 몇 명의 동의를 받으면 되냐. 그러면 전체 면적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자가 몇 명인지 구해야 되지. 그럴 때 국가나 지자체 땅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야들을 전체 면적에 포함할지 뺄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넣으래요, 빼래요? 그렇지. 전체 면적 할 때 국공유지 포함을 하라고 기억 줄친 거 아니요? 국가나 지자체 땅 포함합니다. 그리고 포함해서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2. 그럼 전체 면적에 면적 나올 거 아니요? 3분의 2가 얼마인지 뽑아 놓고, 그러면 이렇게 줄 때는 큰 땅 가진 놈부터 줘요.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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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 1천, 1천 이런 식으로. 그럼 최소 몇 명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유지를 먼저 받는 거거든. 면적 큰 놈부터 한 놈, 두 놈, 세 놈은 딱 받는 거예요. 자, 7놈 받아봤더니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됐거든. 근데 전체 송수를 보니까 16명이다. 그리고 8명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놈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 총수가 14명이다. 근데 마침 7명 도장 받았더니 면적의 3분의 2 됐다. 그럼 깔끔한 거예요. 이거 응용을 한 거예요.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도 알고 있어야 되고, 국공유지도 전체 면적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문제를 응용해서 비틀은 문제가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나올 때가 15회 때부터거든. 거기는 단답식 나왔어요. 그래서 막 공법의 케이스 문제 계산하고 하는 문제는 15회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5회 시험 너무 어려웠다고 얘기했잖아요. 26만 명이 응시 원서내가지고 1281명이 됐다니까. 그리고 그때 사법시험 1차 합격한 애가 우리 중개사 민법 풀었는데 70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냈으니 합격자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데모하고 이렇게 가지고 다시 시험 본 거 아니야.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가요, 국가고시를 추가로 다시 시험 본 건 그때밖에 없어요. 15회 추가. 그게 바로 우리 책의 15회 다시가 바로 그거예요. 그 15회가 중개사 시험 역사상 가장 어렵게 낸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 면적 구할 때 국가 땅이 있다. 전체 면적 포함해요.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줄 한 쳐도. 한 사람이 3개 필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동의권, 의결권을 3개 줄까? 하나 줄까? 한 필지를 3놈이서 공동 소유하고 있어. 그럼 동의권이 3개예요? 1개예요? 자, 이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한 놈이 여러 필지 가지고 있죠. 의결권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10,000평 가진 사람이 있고 한 필지인데 100평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럼 10,000평은 100평에 10배 줄까? 100배? 아니에요. 면적 관계 없어요. 하나씩 보는 거예요. 한 필지를 3명이서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공유. 대표 공유자 한 놈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 놈이 여러 개 가져도 몇 개? 하나. 하나는 여러 놈이 가져도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기 밑에 있는데 활자로 외우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지문 읽으면 맞으니까. 그 다음 오른쪽에 조합 성립 보세요.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에 뭘 하게 되면 등기하면 성립하고, 조합원 자격 3번 1번 조합의 조합원은 줄치세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자, 여기서 이게 뭔 얘기냐면은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동의. 토지 면적이 얼마? 총수에. 그 동의 안 한 사람도 있어 없어요? 아, 있지. 동의 안 한 사람들은 조합원 될까 안 될까? 자, 그 조합원은 뭐라고 했냐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한다는 얘기는 동의했든 안 했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조합이 적법 요건을 갖춰서 만들어졌죠?
동의 안 한 사람들도 당연 조합원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동의 여부 관계없어요. 조합만 만들어지면 어차피 조합 만들려면 이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나머지 소유자들은 다 조합은 되는데 이때 개발구역 안에 지상권자들은 조합은 될까 안 될까요? 그럼 건물 소유자는? 땅 말고 건물 주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걔들은 조합은 될까 안 될까? 왜 그리 생각하는데? 야, 여러분들은 이게 쉬운 얘기 아닌데 이게 너무 쉽게 얘기하네. 정비법 들어가면 정비법은 말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 여기는 토지 소유자. 그 차이 아시겠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더 중요해요. 토지 등 소유자에는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환지잖아, 환지. 땅을 돌려준다. 그래서 땅 주인만. 그래서 지상권, 건축물 소유자는 해당할 수 없어. 그렇게 정확하게 토지 소유자라고 되죠. 토지 등이 아니고. 객관식에서 개발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땡입니다. 그런 것도 낼까? 내죠. 완전 법이 달라져 버렸는데. 완전. 법적 내용이,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정비법을 기억을 못하니까. 312페이지를. 아마 312페이지 보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312페이지 보면은, 가로 9번에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라. 그러죠? 토지 등 소유자라 해놓고, 박스 보니까 재개발할 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됐잖아요. 몇 페이지냐고요? 312페이지입니다. 근데 애절하게 있잖아요. 내 눈 쳐다보면서 몇 페이지야?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빠 몇 페이지 하고 필요. 300. 갑자기 그 눈빛이 우리 집에 푸들이 강아지가 나가면 내가 이제 밥을 줘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주면서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줄 테니까. 왜냐하면 중복 주면 안 되니까 배 터져 죽으니까. 그럼 얘는 간식 주고 밥 주는 게 내가 항상 줘놓으니까 내가 들어가잖아요. 항상 그 따라하면서 이렇게 눈 쳐다봐요. 이렇게. 야, 뭐가 있어요. 그런 게. 뭐 하나 주잖아요. 만족스러워가지고 흐뭇하게 지집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눈빛 생각나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 등,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이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자, 다시 돌아오셔요. 235페이지를 보면은, 자, 조합원은 개발구역에 토지 소유자를 한다 해놓고, 이번에 조합에 임원 등 있나요? 그래도 줄쳐요.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직원 겸할 수 있다, 없다? 조합장이 감사도 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딱 넘기면, 조합의 법인격 이런 거는 뭐 쉬우니까 냅두고 임원 보세요. 조합에는 다음에 임원을 둔다. 조합장 1명, 이사감사. 야들을 임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3번에 조합 임원의 직무 1번. 1번 보세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의장이 된다. 조합장 해볼만 하네요.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의장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드디어 4번 난해한 지문 나옵니다. 마음이 준비하셔야 돼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야 되겠죠? 어떤 사태인지 이해가 가요? 우리 민법상 대리 배우죠, 대리. 대리권이라는 것은 권리여, 권한이여, 권능이여. 대리권은 사용수익권은 권리여, 권능이여, 권한이여. 지상권, 지역권, 소유권은 권리여, 권능이여, 권한이여.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수익 처분 권능. 그 중에 소유권은 세 가지 다 권능 다 가지고 있죠. 권리라고 해요. 소유권. 지상권은 사용수익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인 게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를 구성하는 걸 권능이라고 해요. 권한은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말해요. 대리권한. 대리권은 권한. 대리인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가 우리 아들이다. 내가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위해서 내가 한다.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현명을 해야 돼요. 자, 대리 배울 때, 그죠? 자, 내가 대리인이다. 그러면 얘가 나한테 팔아달라 한 거 아니에요. 삼촌 팔아주세요. 대리권 위임 받았지요. 그러면 야, 나는, 자, 자기 계약을 하면 안 되지. 대리권 위임 받아서 집을 팔아달라 했는데 내가 사버려요. 그러면 나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위임 받았기 때문에 인감도장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갑의 대리인 을로서 매수인이 을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나한테 유리하니까 자기 계약 금지시키는 거예요. 쌍방대리도 금지시키죠. 자, 매도인, 매수인 다 대리권 위임 받은 거예요. 혼자 다방에 앉아서 꽁딱꽁딱 한다는 얘기예요. 갑의 대리인 병, 을의 대리인 병. 그러면 특정 본인이 피해받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취지예요. 자, 조합이 만들어졌죠.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을 뽑았잖아, 한 사람을. 그럼 조합장 됐죠. 그러면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거든요. 갑 조합장 을 소송도 하고 매매계약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합장이라는 것은 조합원 중에 한 사람이죠. 조합원 중에 뽑는다니까요. 조합장 이사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저 조합장 이사감사 할 일 있으면 해라 그랬잖아 내가. 추천 안 해줘. 왼손이 오른손 들면 돼요. 총회에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웃을 때 얼른 나가서 나 조합장 만장일치로 하겠다고 조합비 30억 해먹고 도망가야지. 30억 해먹고 3년 간다. 갈 거야 안 갈 거야? 빨리 얘기해라고. 그치 깔끔하게 가지. 30억에 3년인데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식구들로부터 자유롭고 얼마 좋아요. 그 안에서 만화도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만화 많이 본다는데 꼴 뭐 이런 것도 보고 관상도 보고 내가 왜 그놈들 장관 시켰을까? 관상 꼴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보던 만화거든요. 허영만 선생이 관상을 만화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여러분들 관상 보는 게 몸에 뱉다니까. 될 관상 안 될 관상. 자, 그러면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얘는 될 관상 안 될 그게 아니라 계속 유심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놔요. 학위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끼워 맞춰보거든요. 어떤 관상이 되는가. 웃는 관상이 되더라고. 웃는 관상. 자, 조합원 중에서 총회 소집해가지고 조합장 뽑았죠. 이 사람이 조합장이 조합 대표하고 법률행위하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합장이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지. 그러잖아요. 그때도 야가 조합장 하면 안 되지. 얘가 조합 대표하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합이 패소를 해버리면 패소한 불이익은 조합원한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합장이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소송을 조합하고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라는 얘기예요. 정당한 공격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기 알아들어요? 당연하지 그렇게. 그래서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누가 대표하고? 감사가 대표하는. 그 다음에 저 밑에 임원의 결격 사유 있나요? 예? 이 사람들은 왼손으로 오른손 들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옆에 조합원들이 잠깐만 저 사람 지난달에 치매 선고받았다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개발구역 안에 조합원들은 나이 든 사람이요 젊은 사람이요?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고. 개발구역 안에 땅 가진 사람 아니요? 상속받고 정의받은 사람 빼고 일반적으로 땅을 가진다는 얘기는 경제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죠? 젊은 애들 땅을 수천 평 가지고 있더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장 한다고 나왔는데 겉은 멀쩡한데 2달 전에 치매에 선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겉은 멀쩡한데 살짝 이상하게 왜 밥을 먹고 또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조합장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결격사유. 치매 환자들은 오래 살아요. 자기 왜 먹은 걸 잊어먹고 자꾸 많이 먹으니까. 영양 섭취가 중. 그래서 왜 이빨이 중요하냐? 이빨 이상하면 많이 고루고루 못 먹으니까 그래요. 그럼 몸이 병이 나는 거예요. 고루고루 잘 먹을 때 면역력이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치매 환자들은 오래 사는 게 계속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치매가 골치 아픈 게 암보다 오래 살아서. 그래서 툭툭 나온 데 보니까 치매 환자, 예를 들어서 옛날 말로 치면 검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안 된다 이 말이야. 비성년 후기니 비한정 후기님들이죠. 야들은 조합장에 이사, 감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어리버리 삼총사 그 일당들 아뇨. 박스 안에 앉아서 다 손 흔들고 뭐 다 웃고 있구만. 비성년, 비한정, 후기니, 미성년 세 놈이 어리버리 삼총사거든. 걔들하고 양손 잡고 있는 애 있잖아요. 한 놈 파산 선고 받고 복권 안 된 놈, 노숙자. 한 놈 얼굴에 칼집 확 난 놈. 교도소 갔다 온 지 몇 년 안 된 놈. 2년. 집행유예 기간에 외울 것도 없다니까. 야들 합쳐서 어리버리 삼총사 그 일당들. 자, 그러니까 이 세 놈하고 파산 선고 복권 받고 파산 선고 받고 복권 안 된 놈하고 교도소 갔다 온 지 2년 안 된 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은 조합장으로 뽑히면 안 돼요. 선고유예는 없죠. 걔들은 무죄이기 때문에. 에이, 이게 뭐 너무 쉽지.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그 총회 대의원회는 가만 대의원회는 한번 보세요. 줄 치세요. 6번에.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은 조합원,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가면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됐거든요. 거기도 대의원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법이 뒷골 땡겨 나중에. 자, 여기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저 밑에 조합원의 경비부담 나오나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자, 조합이 만들어졌잖아요.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한 사람도 있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조합원 돼 안 돼? 아, 그럼 당연 조합원이지. 의제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 굴러가려면 조합 사무실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조합장 뽑고 격리 직원 두고 전화도 비용이 들어.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게 조합비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금. 근데 동의 안 한 사람들은 돈 낼까 안 낼까? 안 내지. 연체로 때려버립니다. 부가금 조합비 안 내면 연체로 때린다고 연체로 낼까?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놈들이 돈 안 내면 강제징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강제징수 왜 없는데요? 느낌이 쎄해서 그냥 그러면 안 되지요 하는 표정만 짓고 있어요. 강제징수는 꼭 반드시 알아야 돼요. 채권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 국가기관일 때만 강제징수 돼요.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조합은 조합장이 대표하잖아요. 조합원끼리 딱지 붙이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서 부가금 연체료 안 내면 징수위탁이라고 나와요. 시군구에 가서 대신 받아달라고. 받아주면 100분의 4를 줘야 돼요. 그래서 딴 건 괜찮고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징수위탁 있나요? 야가 포인트입니다. 조합원 부가금 연체료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주도 시군구에 가서 그 징수를 뭐 한대요? 위탁. 그럼 시군구에서 받아주겠죠? 그럼 다음 줄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얼마를? 4에 해당 40? 아, 그게 40으로 보이겠구나. 아니 그걸 100분의 40으로 읽어버리면 1이 되잖아. 그쵸? 아, 이거 잘못했네. 여기까지만 고딕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블록 설정할 때 내가 찍 갚으랬네. 아, 내가 왜 100분의 40 자꾸 얘기. 학생들 갈 때마다 있잖아요. 몇몇 사람 100분의 40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 왜 100분의 오늘 봤네 오늘. 그러네. 100분의 4까지만 고딕 처리해야 되겠구나. 그럼 50억 받아줬다. 얼마 줘야 돼요? 또 이러네. 100억? 그럼 얼마? 4억. 그리고 50억이니까 2억. 그러니까 20억 받아주면. 계산기 꺼내야 돼요? 800만 원? 8천. 실제 시험에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20억 받아줬다. 얼마 주냐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0억에 4% 주면 되잖아요. 248.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실수계획 나오나요?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조합 만들었죠. 조합 이름으로 만드는 게, 조합 이름으로 실수계획 만들어서 인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에? 그러지. 지정권자한테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해야 하고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자, 2번. 이러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봐요.
실시계획 만들었죠,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잖아요. 지정권자는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지가 만들어 놓은 개발계획 있잖아요. 여기에 부합하는가 보고 인가해주거든. 그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게?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 짤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하네요. 금방 맞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포함해야지. 그 다음에 저 밑에 인가 큰 2번.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인가신청서에 이것저것 서류 첨부하여 시군구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줄치세요. 인가받아야 합니다.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제출하고 인가받고.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의견 청취 있나요? 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자, 거기 봐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미리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만 아래 것들 시군구 의견을 미리 듣습니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로서 인가한다. 시도지사 아래 것들. 시도지사가 인가하면 시군구 아래 것들 의견 듣는 거예요. 이거 기출문제 내가 얘기해 볼까요? 하다 진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입니다. 실시계 인가할 때 시군구 의견 들으래요. 밥도 안 먹는다고 그랬지 내가. 시군구하고 장관은 밥도 못 먹어요. 밥 먹다가 두드리 맞고 와요. 장관은 바로 밑에 시도, 시도지사 밑에 시군구. 자, 한 장 넘어가고 두 장 넘어가요. 자, 243페이지에 사업 시행 방법 3가지 있었죠. 자, 이번에 1번 수용 사용 방식 개념 볼게요.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의 집단적인 택지 조성 공급 필요할 때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해야 되겠다.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뭐 그러지. 300만 평을 수용해가지고 땅 조성해서 공급할 거 아니야?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 정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 분합, 구역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필요하다. 그야말로 농지 임야를 불도저 밀고 형질 변경, 지목을 바꾸고 대지로 도로 같은 거 다 갖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개발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가지고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도저히 어려울 때. 자, 땅값 너무 비싸다는 거야. 그럼 무슨 방식으로 하자고? 환지 방식.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이거 개념만 파악해도 알 수 있잖아요. 아, 수용 사용 방식을 할 땐 돈 주고 땅 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그래서 땅값 너무 비싸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지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섞어서 하는 게 무슨 방식? 혼용 방식. 자, 한 장 넘겨보시면은, 2장, 3장 넘겨도 편안합니다. 248페이지 가세요. 수용 사용 방식 나오죠? 자, 여기서 보세요. 칠판을 보면 3가지 방식 있잖아요. 자, 이 중에 조합은 무슨 방식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수용 방식은 등장하면 안 돼, 얘들은. 그럼 나머지 시행자 있지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야들은 얘를 뺀 1단계가 개발구역에 땅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감정평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100명의 땅 주인이 깔끔하게 팔아주면 수용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지. 그 얘기예요. 돈 주고 땅 산다는 얘기예요. LH공사, SH공사에서. 근데 까칠하게 매서로 안 팔아. 강제로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수용 사용 방식이란 말의 의미는 첫 단계로 돈 주고 땅을 매입한단 말이에요. 다 팔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없지. 다 LH공사 것이 됐으니까. 그리고 돈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조성한 땅 공급하는 거거든. 근데 일부가 안 파니까 그 사람들을 강제 수용하겠다는 얘기요. 알겠죠? 그럴 때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는데 얘는 어차피 그 방식을 못하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가기관 즉 공적 주체는 수용할 때 별도의 제약이 없어요. 공익사업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 소유자나 민간 건설회사 등 있잖아요. 야들이 수용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전체 면적의 최소한 3분의 2까지는 돈 주고 매입하라는 얘기요. 그리고 이제 남은 땅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얻어야 된다는 제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 요건이 지방공사, LH공사, 국가지자체는 필요가 없다. 근데 시험에는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수용하고자 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한다라고 낸단 말이에요.
완전 단골이거든. 여태까지 칠판에 동이 몇 번 나왔게요? 예? 몇 번? 자, 전심 먹냐 마냐 이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몇 번? 이러지 마요. 두서너 번. 두서너 번 해가지고 다 양다리 걸쳐요. 양다리. 너 양다리 걸쳐 봤어 안 봤어? 여기 사귈 때 여자 살 때 양다리 걸쳐 봤어 안 봤어? 솔직히 얘기해봐. 봤대요. 야, 역량 있다 진짜. 이러잖아 지금. 나한테 말은 못해도 이게 사인 보냅니다. 야, 진짜 부럽다. 자, 잘 동이 4번 나왔거든. 봐요. 개발계획자 할 때 전부 한지 방식으로 한다면 면적의 3분의 총수 2분의 동의 얻어야 되죠. 한 번. 조합 설립하려면 동의 얻어 안 얻어요? 면적의 3분의 총수 2분의 나왔죠. 좀 전에 아들이 수용하려면 면적의 3분의 소유 총수 2분의 나왔죠. 그 다음에 아들이 시군구에 가서 지정 제한할 때 면적의 3분의 이때 총수 안 나왔잖아요. 4번 나왔지. 4번 나왔는데 막 정신없네. 오늘 나온 동의는 다음 주 동의에 비하면 3발의 피다. 3발의 피, 조족지열. 다음 주에는 동의가 부패식으로 다 나옵니다. 진짜 무수한 동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2분의 1도 나오고 과반수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몸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할 때는 꼭 주의할 점은 LH공사, 지방공사는 이런 요건이 필요 없다. 소유자 민간업자들은 요건이 갖춰야 된다. 자,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안 팔면 그 얘기예요. 다만 줄쳐야 돼.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딱 하고 토지 소유자, 민간법인, 등록사업자 등등등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민간이거든.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해당한 토지를 뭐 하래요?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해당자 동의를 얻으면 돼요. 여러분, 요 요건이 요 국가기관은 필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특히 지방공사 넌 수용할 때 면적의 3분의 2 소유해야 되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암기해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가 객관식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고민을 하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객관식만 잘 풀면 돼요, 우리. 그렇죠? 무엇이 이것이 많이 알게 필요 없어요. 실무 나가도 소용도 없는 게 이놈이요. 하나도 안 써먹어, 이거는. 그래서 문제 잘 풀면 돼요. 그 다음 저 밑에 2번 토지 상환 채권 있나요? 아, 그 참 용어 속에서 벌써 포스가 느껴지잖아요. 자, 무슨 채권? 토지 등으로 돌려주는 채권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봐요. 이 얘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개발구역을 100만 평 묶었죠.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첫째, 돈 주고 땅을 매입할 거 아니에요. 매입을 해야지. 현금 주고 땅 사잖아요. 그럼 땅 주인은 현금 받고 땅 팔았지. 그걸로 끝이요. 그러면 거기 다시 들어가 살아나면 어떡하냐? 경쟁 입찰로 땅을 주기 때문에 작업력 떨어지는 개인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판교같이, 저 판교가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LH공사에서 한 거거든요. 그 판교같이 이거 위치 좋은 땅, 경쟁 입찰, 비싸게 쓰는 업체한테 주는데 개인들은 받을까? 안 돼. 그러니까 재벌 계열 건설회사가 다 가져가니까 재벌 계열 다 빼버린 거예요, 판교는. 배제시켰다니까. 그래서 판교 아파트 가면요, 자이, 뭐, 푸르지오, 저 레미앙, 이런 거 없어. 그래 보면, LH공사 아파트 아니면, 그 무슨 보통 브랜드 있잖아요. 텔레비전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수용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주로 SH공사나 LH공사가 돈 주고 땅을 산다는 얘기거든. 아니면 보상을 하고 강제 수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땅주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공사 끝나서 조성된 땅으로 주시면 안 돼요. 현금 안 받을 테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땅으로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도시로 바뀌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땅주인이 원하면 시행자는 현금 안 주고 채권 주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볼 때는 종이 쪼가리 주고 땅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현금이 낫지 않을까? 현금은 5억 받아봐야 자식들이 다 까먹지만은 채권 가지고 있잖아요. 공사 끝나면 도시지역으로 바뀐 땅 딱 도로 다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운 좋으면 모퉁이에 준주거의 땅을 받을 거 아니야. 준주거지요. 꿈이요. 건폐율이 얼마야? 70%, 용적률이 500%잖아요. 준주거 지역이면. 그러죠? 왔다지. 거기 땅 받아서 일부를 필지 분할해서 팔고 그 판 돈으로 건축비를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짓는 거예요. 상가주택 같은 거 지어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1층, 2층은 1종 건생, 2층, 3층, 4층 2종 건생, 5층은 내 주택으로 해서 건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자연스럽게 땅을 사는 놈이 발행한다니까 그 놈이 누구요? 시행자. 지정권자 찾아가서 승인받아가지고. 이런 건 땅으로 돌려주고 건물로 받기 때문에 김영식이라고 해요. 반대 말이 무기명. 김영식이요. 근데 100필지를 따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100필지 전부 다 채권으로 돌려줘 버리면 환지하고 똑같잖아요. 조성한 땅 건물 2분의 1 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저 국가 지자체 애들 있죠. 얘들은 채권 발행해놓고 땅 샀잖아요. 부도 나서 없어지나? 그러니까 아들은 보증 안 받아도 돼. 민간업자들은 보증을 받아야 돼요. 없어져도 피해가 안 가게끔. 시험에서 뭐라고 내냐?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보증 안 받아도 돼요. 조합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 보증 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 조합은 발행하지를 못해. 보증이 아니라 조합. 그렇지.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하니까 이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죠. 유도신문 했네. 자,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 보세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자, 누가 발행해요? 시행자.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그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축물 면적이 얼마 초과? 2분의 1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게 엄청 자주 나와요.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상환하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누가요? 시행자가 입에 붙어버려야 된다니까. 그 다음 발행의 보증. 다만 민간 시행자 동그라미 하고는 은행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경우만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발행 승인. 시행자가 발행할 때 미리 누구 승인? 지정권자. 여러분 저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발행할 수도 있나요? 지정권자도 시행자 될 수 있나요? 아, 그러면 야들이 누구요? 야들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정권자 직접 할 때는 승인 안 받고도 발행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시험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발행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지. 그죠? 자, 저 밑에 발행의 조건 해놓고 4번에 1번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금리를 고려해서 누가 정하고? 발행자가 정하고. 자, 그 다음 줄 중요한 거 기명정권으로 발행합니다. 무기명이 아니고요. 혹시 우리 공법에 무기명 채권도 어디 있었나요? 뭐였어 그게요? 신뢰가 안 되면 도시개발 채권?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가 무기명? 아니 여러분들은 잘 가다가 있잖아요. 답 맞춰놓고도 도시개발 채권? 그럼 아니에요. 저 292페이지를 보면은 292페이지에 도시개발 채권이 있지요. 저 위에 3번에 1번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 자,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 다시 이제 돌아오면 돼요. 토지상환 채권 누가 발행해요? 시행자가. 누구한테 승인받고? 지정권자. 아, 대답하면서 문장을 그냥 기억을 해버려야 된다니까. 기명, 무기명? 야는 기명. 왜? 땅이나 건물로 받는 것은 다 기명식이라니까. 기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표시가 돼야 된다 이 말. 무기명은 누군지 없어. 아무나 다 지급제 시험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명 채권, 도시개발 채권 며느리셋 보냈잖아요. 지난번에 며느리셋 은행 갔다가 졸도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런 엄청난 얘기를 안 해줬어요 내가? 아, 그뿐만 얘기 퐁퐁만. 며느리셋 보내가지고 아들 셋 세장 같은 얘기 안 해줬어요?
저런 남자들 꼭 필요한데.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하고, 자, 어디 가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원형지는 아직 지금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어디 가냐? 256페이지 보세요. 256페이지에 조성토지 공급 있나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300만 평을 묶었잖아요. 돈 줬던, 채권 줬던 땅을 샀잖아. LH 공사에서. 그럼 불도저로 공사했을 거 아니야? 공사하는 과정에는 시험 낼 게 없지. 뭘 내겠어요? 내 땅인데, LH 공사가. 그럼 이제 개발 사업 끝나가 조성 다 했죠? 이걸 어떤 식으로 공급하냐는 얘기. 그래서 2번, 경쟁 입찰 방법으로. 동그라미 2번 있죠? 조성 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추첨.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토지는 추첨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박스 들어가. 기억.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국민주택 규모라 하는 것은 면적이 얼마? 85. 그 다음에 공공택지로 주거나 330 이하 단독주택지로 공급하거나 공장용지로 공급할 때는 무슨 방법? 추첨. 이 네 개만 알면 다 풀려요. 3택지 1공장이라고. 국민주택지, 공공택지, 단독주택지, 그 다음 공장용지. 3택지 1공장. 이놈은 무슨 방법으로 공급한다? 모아 추첨. 원래는 경쟁입찰. 그 다음 수의계약이 나와요. 동그라미 4번 수의계약.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공급하는데 박스에 기억. 학교용지나 공공청사용지를 공급하거나 미엄 토지 상환 채권으로 토지를 돌려줄 때. 자, 다시 한번 칠판 보세요. 수용 방식으로 다 조성해가지고, 자, 조성 끝났죠, 이제? 이 땅을 원칙으로 무슨 방법으로 공급? 경쟁입찰. 근데 이 땅에다가 국민주택 짓겠다. 단독주택 지어야 되겠다. 공장 지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330이야 단독주택지, 국민주택, 공공택지 등으로 줄 때는 가격이 비싸지면 안 되잖아요. 추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학교 짓고 시청 청사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야지. 추첨하면 안 되지. 토지 상환 채권 받고 땅 판 놈 있죠. 걔들도 추첨하면 안 되지. 수의계약으로 요 위치에 줄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격 청사는 나중에 하고. 자,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조성한 땅 나오면 원칙으로 이 땅은 경쟁 입찰. 3택지 1공장 나오면 추첨. 학교 청사 같은 거 지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바로 준다. 자, 여기까지가 수용 방식으로 끝. 환지 방식 나오죠? 그래도 찬물 한 잔 먹고 또 남은 시간을 좀 쉬었다 가야지. 그죠? 쭉 달리면 힘드니까.